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날이 이제 내일이고, 그리고 한국의 정말 어수선한 그 정치 사태는 여러분들께서 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게 딱 맞물려 있는 때이고, 그리고 또 로스앤젤레스 산불은 내일부터 강풍이 분다고 하니까 또 그 걱정도 해야지 됩니다. 오늘의 미국 뉴스 브리핑, 탑 뉴스 브리핑에서는 우선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틱톡이 어떻게 됐나도 전해드려야지 되겠고, 제가 이 뉴스를 준비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틱톡이 멈췄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준비하는 동안에 다시 틱톡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건 국제 정세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라도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이 시작됐기 때문에 참 인질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나오는 걸 보면 정치하고 무관하신 분들도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그런 인간사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하기 며칠 전에 어제 본인의 암호화폐를 또 이걸 출시를 했습니다. 과연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은 세계 대통령 당선인이 할 수 있는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저는 그것도 조금 궁금했고요. 그 밖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서 곧바로 일어날 일들, 걱정, 한국을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아마 다 여러 가지 대응책 같은 것을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한국이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지금 얼마나 마련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오늘 제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께 좀 큰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서 아시아하고의 관계, 그리고 이제 국제 정세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그런 거대한 그림을 읽기에는 오늘은 너무나 촉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와 함께 또 중요한 것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구속까지 된 정식으로 이 내용을 세계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맨 마지막 부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생업 하시느라고 너무 바쁘셔서 등등의 자녀 키우시느라고 고민이 많아서 이유 때문에 조금 멀리하게 되는 국제 뉴스 가운데서 15개월 동안 전쟁을 일단 6주일 동안 끝내기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를 했고, 그 합의한 게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하다가 결국은 됐습니다. 일단 3명의 인질이 풀려났습니다. 3사람 모두 여성이었고요. 31살, 28살, 24살. 그리고 약간의 그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한 명의 인질을 풀어줄 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잡고 있는 인질이죠. 이스라엘은 이번에 30명, 인질 1명당 30명, 그럼 90명의 수감자가 풀려났겠네요. 나중에는 이제 점점 숫자가 늘어나서 6주일 동안 33명의 인질을 풀어주고 1890명의 수감자를 돌려받는답니다. 처음에는 1대 30으로 했다가,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조절한 것 아닐까요? 왜냐하면 한 명당 30명씩으로 하면 33명이면 거의 1000명 정도 되는데 1890명의 수감자를 하마스는 이스라엘로부터 돌려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3명 풀려나신 분 가운데 한 분 28살의 에밀리라는 분, 28살인 것 같아요. 영국과 이스라엘의 이중 국적인데, 이분은 엄마도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었고 본인도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키부츠, 엄마와 다른 곳에 있었는가 봅니다. 엄마는 이스라엘이 항상 민방위 훈련 같은 거 많이 하죠. 안전한 곳에 있었고, 공격자들이, 하마스들이 왔을 때 총을 쐈는데 그 문고리에 맞아서 어떤 일인지 문이 열리지 않아서 어머니는 안전했는데 딸이 잡혀갔습니다. 그때 이제 손에 총상을 입어서 지금도 이렇게 붕대를 감고 있는 것이 보이던데요. 딸이 가면서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보냈던 그 텍스트 문자가 하트, 그 사랑의 마음을 담은 하트 문자가 마지막이었었고, 본인은 손에 총을 맞았고 본인의 강아지가 숨지는 것을 봤어야지 됐습니다. 어머니와 이렇게 허그를 하는데 15개월이면 471일이었답니다. 고통스러운
471일이었지만 지난 24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머니의 얘기입니다. 이때의 고통이라는 것은 희망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는가. 딸이 돌아온다고 했는데 만약에 정말 또 막판에 뒤집혀서 못 돌아오면 어떡하는가 하는 엄청난 두려움이 그 안에 들어있는 희망이죠. 그래서 가장 고통스러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막내래요, 딸이. 그래서 에밀리가 막내라서 그랬다. 이제 다들 사연이 엄청 많이 있을 겁니다. 인질로 잡혀있던 사람들에게만 사연이 있었겠습니까? 수감자로 이스라엘에 의해서 하마스에 넘겨진 그분들도 다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으셨을 겁니다. 네타냐후의 정치적인 생명은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거의 끝날 뻔했던 때입니다. 너무나 부정부패가 워낙에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 항상 국가는 어느 나라든지 딱 외부로부터 오는 위험에는 지금의 이 지도자가 어떤 성향의 지도자이든지 당장 내쫓아버리고 싶은 지도자라도 일단 품습니다. 그러면서 벤자민 네타냐후가 정치적으로 살아났죠. 그런데 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본인이 연립정부인데 연립정부 이 내각 장관 가운데서도 난 죽어도 아니야. 팔레스타인과 협상은 정말로 할 수가 없어 하고 깨치고 나갈 사람도 있고 하면은 또다시 이제 정치적인 어려움 같은 것은 네타냐후에게는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하마스 보니까 엄청나게 퍼레이드 하던데 하마스가 퍼레이드 하는 걸 보면 이스라엘에서는 강경한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여기 저거 봐. 누구 좋으라고 저렇게 휴전 협상을 하고 인질 협상을 한 거야? 가장 답답하고 막연하신 분들은 가자지구 집으로 돌아가셔야지 되는 분들이겠죠. 집으로 돌아가봤자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럼 어떻게 이걸 다시 재건해야지 되는가? 그리고 아마 그분들은 이 집 같은 것, 살 터전을 어디서 사는지 난민이 괜히 난민입니까? 난민촌이? 천막 생활부터 다시 하시겠죠. 그 전에 무덤을 만들고 가족, 친인척 다 이제 뭔가를 수습하는 이 과정부터 지켜내야지 되실 겁니다. 가자지구는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5개월 471일 동안의 전쟁은 일단 6주일 동안 휴전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1단계인데 1단계보다는 2단계, 3단계도 계속 이제 불안한 휴전 상태가 되는 거죠. 어느 쪽이 어떠한 이유로 깰 수 있는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명의 인질과 약 90명의 수감자는 가족, 친지와 같이 허그를 하게 된 이 같은 휴전입니다. 틱톡이요? 정부가 법대로 시행하기 몇 시간 전에 틱톡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이 다 이 틱톡은 중국이 소유주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거 가지고 와라. 미국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 뭐 사생활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면 공산당에게 거역할 중국인이 없기 때문에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 해서 굉장한 그 초당적인 그 투표로 통과가 돼서 그 법이 만약에 그런데 미국 사람에게 판다면 오케이. 미국에서 틱톡 계속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90일 동안은 대통령이 이 과정을 연장할 수 있는 미국 사람들에게 팔 수 있는 그것을 연장을 할 수 있다 했고 바이든은 오늘이 마지막 본인의 임기이기 때문에 마지막 임기에 이런 걸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해서 트럼프에게 넘겼습니다. 트럼프에게 넘기니까 틱톡 측에서 오늘 이제 다른 그 서비스하는 스트리밍 서비스 앱이 됐던 뭐 애플 앱이 됐던 뭐 구글이 됐던 이런 사람들이 계속 서비스를 하면은 어카운트 하나당 벌금이 $5,000 물게 돼 있으니까 그런저러한 거. 그리고 이참에 한번 트럼프를 믿어본 게죠. 그리고 1억 7천만 명이나 되는 미국 사용자들에게 불편한 병 겪어보시라. 본인들이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아침에 또다시 본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한 50% 오너십을 미국 파트너에게 하는 것을 고려를 해보겠어. 물론 대통령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며칠 전에 이제 90일 동안 조금 이제 해주겠어 하는 것과 여기에 50%만 파트너십? 그리고 중국 사람이 50% 갖고 있어도 된다는 거잖아. 희망이 쫙 내려오니까 틱톡이 서비스 중단을 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중단하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틱톡 사용자들에게 트럼프가 있어서 다행이다, 이제 이 같은 메시지를 보냈고요. 그런데 하나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쓰고 있는 너무나 좋아하고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되는 틱톡 사용을 금지한다고 하는데도 완전 헌신적인 사용자들이죠. 그런데도 불만은요, 은근히 적었다는 게 뭐 뉴욕타임스 등등의 테크놀로지 칼럼니스트들이 쓴 글을 보니까 그렇게 적혀 있더군요. 역시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미국 사람들도 어느 정도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연방 대법원에서도 연방 상하원에서 전부 공화민주당이 힘을 합쳐서 국가 안보에 위배된다고, 미국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기지 않으면 금지하라고, 이건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죠. 그러한 판결에도 미국 사람들이 조금 이해를, 그 판결을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틱톡을 사용하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심지어 트럼프 내부, 마가 내부에서도 이 해결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월요일에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틱톡에 대해서. 그리고 틱톡 지지자의 표도 많이 받고 당선이 됐으니까요. 며칠 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해서 펜타닐 무역뿐만이 아니라 틱톡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틱톡은 지금까지도 안 판다 입장입니다. 틱톡 판다고 할지도 모르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틱톡의 CEO가 내일 취임식에도 참석을 하고, 안 판다는 입장이지만 며칠 전에 이제 처음에 루머로 막 나오다가 블룸버그 뉴스가 일론 머스크가 사나? 이런 걸 보도했더니 틱톡이 넌센스네, 소설 쓰시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건 모르죠. 아니면 지난번에는 스티브 무누친이 지난번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재무장관을 한 골드만삭스 출신의 엄청난 부자죠. 억만장자. 이 사람이 산다고도 하고, 틱톡에서 지금 팔로워가 1억 명 이상 되는 사람이 누군가 투자가를 모아서 산다고도 말도 하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트럼프와 가까운 신문이라고 볼 수 있죠. 팍스와 같은 계열인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에서 대통령이 하는 일은 의회에서 만들어 놓은 법을 집행하는 건데, 의회에서 틱톡이 미국 국가 안보의 위험이라는 것으로 틱톡을 미국 사람에게 팔지 않으면, 소유주가 넘어오지 않으면 금지한다는 미국 법이 만들어서, 이 법안이 만들어져서 바이든이 법으로 서명을 해서 법이 됐는데, 대통령이 이 법을 거부한다고, 새로운 대통령이 중국 독재자와 거래를 해가면서 법을 무시한다고? 이건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지? 딱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을 썼거든요.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의회 지도자들도 도저히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가운데는 트럼프의 힘, 받쳐줌, 지지대가 없으면 본인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없을 수도 있는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도 법은 집행돼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본인이 다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서 통과시킨 법인데, 어떻게 본인이 통과시킨 법조차도 트럼프 차기 대통령 비위를 맞추느냐고, 우리 법을 다시 뒤집어 버릴까? 의회에서 다시 한다면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그런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러나 이렇게 국가 안보의 위협이니까 틱톡 미국 사람이 사거나 아니면 금지해야지 된다라는 것과는 반대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 이번에 이제 소송을 한 사람들이기도 하죠. 틱톡은 지금 미국에서 너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1억 7천만 명이 쓰고 있고, 문화, 정치, 담론, 사업 모든 것에 너무 중요해서 이 틱톡을 금지하면
정보나 문화 생태계를 완전히 해체해버리는 거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침묵하게 하는 거다. 1억 7천만 명이나 되는 미국 사람들이 하루 틱톡을 많이 하네요. 평균 51분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틱톡에서 중요한 문제는 앞으로 이제 4년 동안 미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양당의 합의를 받아서 통과시킨, 그리고 전임 대통령이 서명을 한 이러한 것들, 더군다나 연방 대법원도 만장일치로 이 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그 법을 연방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도장을 찍어주면서 확인을 했는데, 신임 대통령이 이걸 완전히 해체시켜서 무력화하고 틱톡 그냥 쓰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는가? 또 장기적으로 성공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계속 소송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러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일을 소셜미디어에서 시작하려고 할 때, 이럴 때 위태로운 틱톡을 선택을 할까? 처음엔 괜찮지만 나중에 어카운트니 뭐니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팔로워니 뭐니. 만약에 일이 잘못되면. 이럴 때 항상 좋아하는,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튜브 쇼츠 이제 시작하고 꽤 사람들의 호응을 받고 있죠. 메타의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 트위치 같은데, 이런 데가 뭐 또 중국 회사 샤워홍슈도 얘기를 하는데, 중국 회사의 경우는 이번에 이 틱톡이 중국 회사여서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완전하게 이 틱톡의 해결책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라 할지라도 제시하기는 어렵다, 지금으로서. 틱톡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이 점을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사용하시다가 어느 순간 사용을 못하게 되면 사용을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고 계속 뭔가를 쌓아가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장기간으로 보면은요. 내일 취임식을 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암호화폐를 발행을 했습니다. 아들들이 하는 이 암호화폐 관련 일과는 또 다른 겁니다. 하룻밤에 돈 엄청 벌었다고 하는데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이 암호화폐 가운데서 작은 코인이에요. 코인. 이 작은 그 코인이 변동성이 큰 투자죠. 이름은 달러자 표시 있고 트럼프입니다. 달러 트럼프 해서 이걸 CIC 디지털 LLC와 동업을 하는데, 이 회사는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이 트럼프 사업체죠. 연결이 돼 있어서 지난번에도 신발도 팔고 화장수도 팔고 했었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CIC 디지털 LLC와 델라웨어 하면 페이퍼 컴퍼니 많은 데죠. 델라웨어에 이달에 설립을 한 Fight LLC가 함께 일을 하는데, 파이트 하면 생각나시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필라델피아에서 암살 시도가 있고 나서 손 바짝 치켜두면서 파이트 해서 이 암호화폐요. S 트럼프라는데, 여기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본인이 트럼프가 당연히 소셜미디어에도 홍보를 했고요. Fight LLC와 관련된 그 사진 같은 것도 있던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새로운 트럼프 그 밈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하고 있는 모든 걸 축하할 때입니다. 윈이라고 했던가요? 위닝? 아무튼 승리한다는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토요일 딱 출시를 하고 몇 시간 만에 시가총액이 거의 55억 달러가 됐습니다. 글쎄요, 누군가는 뭐 트럼프 당선인이 80%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55억 달러, 갑자기 55억 달러가 됐는데 이게 얼마를 트럼프에게 벌게 해줬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2억 개의 디지털 토큰을 발행했고, 앞으로 3년 동안 8억 개를 추가로 더 발행한다는 겁니다. 이걸 발행하면서 회사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책임은 또 싹 빠져나가요. 이 트럼프 밈은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리더를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Fight, fight, fight을 얘기를 합니다. 해당 코인이 투자 기회 또는 무슨 뭐 더한 것이 되도록 의도적으로 노력한 게 아니라 찬양하려고 만들었대요. 의도적으로 뭐 투자 기회가 되려는 대상이 아니고, 우리는 정치적이지 않으며 fight, fight, fight를 찬양한다고 하는데 정치적이지 않답니다. 어떤 정치 캠페인도 하지 않고 정부 기관과도 아무 관련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딱 썼어요. 우리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든지 안 버시든지 상관없습니다. 현행 대통령이 되기 이틀 전에 이 같은 코인, 밈을 만들어서 돈을 엄청 벌고 있으니까 대통령직을 돈 버는 기계로 하나? 당연히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 게 맞죠. 없으면 이상한 거죠. 암호화폐 벤처 캐피털리스트입니다. 니 토마이노, 소셜미디어 X에. 이분은 트럼프가 지분을 80%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아니 취임하기 불과 얼마 전에 이렇게 코인을 만들어요? 약탈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분들도 많이 겪으셨어요. 뭐 루나도 그렇고 뭐 그런 등등. 디지털 토큰은요, 시장이 정점에 도달했을 때 그 팔기 전에 과대 광고를 통해서 가치를 엄청나게 높이는 투기꾼들이 이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본인들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늦게 들어간 사람만 돈 다 날리고 나오는 거죠. 그것도 막 빚까지 져서 했었던 그런 사람들. 아주 정점에 도달했을 때 과장되게 선전해서 사람들이 안 사면 손해볼 것처럼 막 사요. 그리고 본인들은 싹 이득을 취하고 싹 빠져버리고 썰물이 돼버리면은 그 폭락의 손실은 온통 나중에 들어간 돈 빌려서 들어간 그런 개미 투자자들이 감수해야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암호화폐 투자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 암호화폐 업계를 활성화시키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 오늘까지가 행정부인 바이든 대통령의 규제 정책과는 반대 방향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거래소를 고소를 했고 암호화폐 기업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런 것이 사기, 뭐 또 돈 세탁에 많이 쓸 수도 있다는 우려도 끊임없이 언급을 했습니다. 트럼프 이제 내일부터 대통령은, 원래는 비트코인 사기다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이 트럼프지만 지난해 이제 내슈빌에서 열린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그 관련 투자자들이 본인에게 정치 자금을 지원을 하고 하면서, 아, 내가 다시 워싱턴에 돌아가면 암호화폐 천국으로 만들겠어요. 그래서 암호화폐 업계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트럼프 대통령 후보에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인 에릭 도널드 그 주니어, 지난해에 또 본인들이 가족 암호화폐 사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니 내일 모레 대통령이 될 사람이 그 디지털 코인을 만들어서 뭐 몇 시간 만에 55억 달러 가치로 만들고 본인이 돈을 번다고? 이게 아마 트럼프 측에서 현행법을 검토를 안 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현행법에 대한 검토를 했겠죠. 그러면 현행법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거나 아니면 그 문제를 피해갈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며칠 뒤에 대통령이 될 트럼프가 이 같은 결정을 했을 겁니다. 그럼 현행법으로는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과연 도덕적으로 맞을까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지금 해석이 그렇지만 잠재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죠. 나중에 엄청나게 손해본 사람들이 뭐 집단 소송을 한다던가 할 때.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정말 트럼프스럽다. 이 세상에 어느 대통령이, 어느 독재자로서 유명한 대통령도 이처럼 본인이 취임하기 며칠 전에 이렇게 디지털 토큰을 발행을 해서 엄청나게 이득을 보는 일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은 앞으로 4년 동안 이 같은 성향의 대통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취임식은 이제 내일 딱 그 오늘의 미국이 그 방송되는 시간에 취임 선서도 하고 취임사도 하고 하니까 그 내용은 이제 내일 전해드리겠고요. 취임 다음 날부터 불법 체류자 체포한다는 것,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일단 타겟으로 하지만 만약에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옆에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지만 불법 체류자가 있었다면 같이 체포한다는 게 이번 그 행정부의 어떤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람들이 일을 하는 그 업소를 바이든 행정부 시대 때는 그렇진 않았거든요. 업소를 이제 다시 급습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아마 한인 어떤 그 영업소에서도 무슨 이런 경험을 하는 일이 없다고 보장할 수는 없죠. 어제도 뭐 워싱턴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시위가 있기는 한데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8년 전 트럼프 그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통령이 돼서 할고 이럴 때는 워싱턴에서 굉장히 무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저항의 물결도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뭐 아무리 시위를 한다고 하고 하지만 그 저항의 물결이 좀 잦아든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아마 미국의 스토리일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어도 트럼프라는 사람이 민주주의 선거에 의해서 당선이 됐으니까 뭐 49.9% 대 48.4%에서 1.5% 정도 차이,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러나 공화당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파퓰러 보트에서도 이겼고 선거인단은 차이가 많이 났고요. 이런 것을 미국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인정을 해서 예전만큼 저항의 물결이 크진 않아요. 대신 워싱턴 DC에는 지금 과두제 하고 있는데요. 소수의 특히 테크놀로지 업계에 너무나 엄청난 부자 사람들이 돈으로 이러한 그 선거 결과도 어느 정도 샀고 거기에다 대고 행정부에 들어가서 일까지 하네요. 뭐 상무장관, 재무장관, 무슨 뭐 정부 효율성 부서, 또 뭐 보건복지부 장관 누구 엄청나게 부자들이잖아요. 해서 워싱턴 DC 부동산이 확 뛰어오른답니다. 억만장자들이 살 집이 워싱턴 DC에 다 마련이 돼야지 되니까 지금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또 하나 이런 것도 있네요. 또 특징이 팍스 텔레비전이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 전 대통령, 앞으로 차기 대통령을 엄청나게 띄워주면서 성장을 할 텐데, 지금보다 더 큰 성장을 할 텐데, 게다 대고 팍스는 본인들 텔레비전에 있던 사람들이 장관으로도 몇 명이 가고 인준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리고 팍스에 출연을 했던 커멘테이터 같은 사람들도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부처 중요한 장을 여러 명이 맡습니다. 그런가 하면 팍스에 보건과 관련이 없는 다른 커멘테이터들도 엄청나게 완전히 정부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함께 일하는 거죠. 팍스와. 그리고 미국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생각은 희망도 있습니다. 아이, 트럼프가 나 돈도 좀 벌어주겠지. 그리고 아유, 너무 외국에 대해서 뭐 전쟁을 하거나 뭘 하거나 남의 나라에 개입하는 이런 거 싫은데 트럼프가 안 할 거야. 그에 비해서 야, 어떻게 취임하기 며칠 전에 암호화폐를 발행을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지? 저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야. 야, 지금 뭐 아들, 딸, 뭐 사위, 또 무슨 그 사돈들 전부 무슨 뭐 아들의 전 여자친구까지 뭐 여기저기에 다 포진해 있는데, 그리고 내각에 그렇게 많은 억만장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 나라가 올바르게 돌아가겠어? 이 같은 걱정을 하는 사람들. 결과는 뭐 이제 우리가 눈으로 곧 볼 수 있으니까는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트럼프 시대에 트럼프가 요즘 좀 말을 안 하고 있지만 다 그 리스트가 작성이 돼 있어서 적폐청산부터 시작합니다. 뭐 승리한 사람에 관용해서 적폐청산은 없다? 아니죠. 이 적폐청산부터 시작이 되고, 이 같은 적폐청산이 그 뿌리로 올라가면 부정선거 이런 것과 연관이 되죠. 이게 한국과 그대로 통합니다. 저는 지금 미국이 먼저 걸어간 길을 한국이 걸어가고 있구나.
결과는 다를 수가 있어요. 한국과 미국이. 의사당 폭동 사건과 어제 서울 서부 지방법원의 그 난동, 미국의 의사당 사건처럼 폭동까지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지만 난동보다는 조금 더한 난동인 것 같더군요. 무슨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데서 제가 한국의 매체를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선 저는 해외 매체를 먼저 보는 게 저에게 이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니까 해외에서도 그 내부 벽 같은 것이 다 그냥 뭐 벽에 타일 비슷한 것이었던가요? 사진 보면 제가 다시 알 텐데 다 깨고 부수고 한 것을 보면은 야, 시작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내용은 파이낸셜 타임스, AP,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또 저펜 타임스를 중심으로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맨 앞에는 거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또 전혀 한국 뉴스를 안 보시는 오늘의 미국의 시청자 여러분들도 계시니까 요약부터 해드리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내란, 획책 이런 혐의에 대해서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20일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이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체포영장 발부되고 나서 며칠까지를 포함해서 20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더욱 불안한 챕터로 이동을 했다. 파이낸셜 타임스입니다. 구속영장 발부가 발표가 되기 전에 어제 로스앤젤레스 시간,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였으니까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10시 조금 지나서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4만 명 정도가 그 앞에 모였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얘기를 했는데 워낙에 뭐 몇만 명 모였다는 것도 한국에서는 언론 매체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도를 하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윤석열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들이 거기서 난동을 피웠는가를 워싱턴 포스트가 마치 미국에서 일어난 것을 미국 사람들에게 전해주듯이 자세히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의사당 그 습격 사건보다 작은 규모였다. 엄청나게 작은 규모였지만 성격은 같았다. 이렇게 저는 아주 그냥 딱 대비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고 그 뒤에 이제 신문 과정에서 완벽한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이제 수사에 협조를 거부한 거죠. 여기부터 한국의 정치적인 위기는 계엄령, 탄핵, 그 이후에 새로운 단계에서 더 깊게 들어갔다고 모든 매체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내란과 권력남용 혐의로 기소를 하면은 또 최대 6개월 동안 구금하면서 재판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은 재판에서 또 유죄 판결이 나오면 종신형이나 사형, 재판도 이제 징역형 아래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체포가 됐을 때 많은 매체들이 미국에서는 장기 구금의 시작이다. 영원히 감옥에서 못 나올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만약에 뉴스를 보신 분들이라면 다 보셨지만 한국 뉴스를 모르신 분들이라면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제 그 차은경 판사가 구속영장 승인을 허가를 해준 뒤에 막 창문 파괴하고 정문 파괴하고 들어가서 가구 같은 거 다 부수고 그리고 뭐 그 소화기로 막 경찰을 공격한 거나 뭐 공격에 대항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고 사무실 기기 다 파괴하고 컴퓨터 서버에 물도 뿌렸답니다. 차은경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미국에서 낸시 펠로시 어디 갔어? 그리고 부통령 마이크 펜스 어디 갔어? 트럼프가 당선됐는데 부정선거로 조 바이든 당선이라고 하는 걸 선포하겠다고 어디 갔어? 하고 소리치는 거. 그 당시에 낸시 펠로시, 마이크 펜스 부통령 전부 도망쳤죠. 차은경 판사도 이미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경찰 지원 세력이 와서 수십 명 그 시위대가 체포가 됐고 뭐 경찰도 다쳤다고 하죠. 뭐 응급차에서 치료받은 사람들도 있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에는 보편화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강경파 지지자 중 다수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추종자들의 언어를 선택한다. 부정선거, Stop the Steal, 훔치지 마라. 그리고 미국 국기, 성조기를 들고 영어로, 이거 영어로다, 플래카드를 들고 그렇다는 얘기죠.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스가. 2021년 1월 6일 미국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사당을 습격하기 전에 했었던 그 똑같은 것들을 그 플래카드로서 표현을 하고 쳐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펜타임스가요. 한국 법원을 습격한 것을 사진을 좀 비비들리하게 보여주던데요. 유튜브가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다가 유튜버가 뭐 체포됐다면서요? 방송 중에? 그리고 시위자들이 막 법원을 파괴하고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여기서 트럼프 했던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 이름을 부르는 모습. 그러니까 앞으로 있는 모든 한국에서의 일들은 미국이 지난 4년 동안 경험했었던 그 일의 재판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대로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내란 혐의하고 헌법재판소에 국회에서 탄핵한 것을 그대로 지지할 것인가, 탄핵을 무효로 할 것인가, 이 판결이 있는데 판결이 어떤 식으로 나와도 이 판결은요, 지금은 윤석열 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가서 난동을 피우고 막 기물을 파손하고 사람을 다치게 했지만, 만약에 헌법재판소 판결이 지금으로서는 탄핵을 인용할 것으로, 탄핵 맞다 할 것으로 알지만, 만약에 그 반대가 나오면 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의 그 분노는 어떻겠습니까? 이미 헌법재판소로 가서 시위대들이 시위를 했다고 하잖아요. 계속 이제 경찰과 충돌을 하는 거죠. 국민의힘은 체포 때도 그랬지만 구속 때도 매우 유감스럽다.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구속을 하는 것이 정말 충분히 여러 가지가 고려됐는지 의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아니 공수처가 그럴 권한도 없고 뭐도 없는데 왜 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반대로 미국에서 일어난 일과 똑같아요. 민주당은 이 결정이 질서를 다시 세우는데 초석이 될 것이다. 많은 저의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도 이제는 안심이야, 이젠 됐어, 이렇게 해서 한국은 아주 쉽게 원상복귀할 거야 하는데, 제가 미국에서 봤거든요. 그 원상복귀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니라고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장담하는 게 아니지만, 그냥 미국의 예로 보면 참 그렇게 하기가 힘들더라. 미국에서는 어땠냐면, 그 의사당 폭동 사건 이후에 바이든의 법무장관이 메릭 갈란드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뭐 워낙에 뭐 좀 온화하기도 했고,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 저 사람을 그렇게 빨리 기소를 하고 뭐 이러거나 아닌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월을 보냈다니까요. 세월 보내다 2년도 더 지나서 트럼프가 다시 대선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 2년 동안 계속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법원에서 생길 때마다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마녀 사냥이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얘기하죠.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도 앞으로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을 했던 내가 이런 처우를 받는데 이 행정부에 다 이제 그 소나기에 들어가 버린 사법 시스템에서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마녀 사냥을 당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속 지지층을 결집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당선이 됐죠. 뉴욕타임스는 64세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스토리는, 이거는 이제 모든 인간이라면 다 느끼게 되는 뭐 그런 것들이죠. 지금까지 윤석열 그 대통령이 뭐 큰 고생을 했었겠습니까? 물론 뭐 검사되는데 9번이나 시험을 다시 봤다고 하지만 집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었다던가 이랬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계엄령은 뭔가 이제 본인의 의견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도 이번에 그 지지자들에게는 이게 트럼프와는 좀 다르네요. 평화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출을 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고,
반면에 경찰도 시위대에 대해서 관대한 입장을 취해라. 이것도요, 시위대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한 또 반감이 올 수 있는 그런 그 확률 아주 높습니다. 미국에서는 너무 여러 가지가 시위대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았어요. 시위대에 대해서는 많이 기소하고 하면서도 그래도 대통령인데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말로 요만큼의 빌미도 없이 또 하고 또 하고 트럼프 그 대통령이 당시에 연기하고 연기해도 그게 법이 허락하는 날 그걸 다 봐줬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가다가 계속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면서 힘을 잃어버리고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니까 다 또 뒤집히는 거잖아요. 나를 수사한 사람, 판사, 막 이제 어떻게 하겠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경찰에 대해서도 관대하게 좀 처리해달라 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변호인을 통해서 얘기를 했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다. 트럼프가 했었던 말과 똑같습니다.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개인적으로는 뭐 신체 검사하고 머그샷도 찍었고 죄수복 입었고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음식은 이제 죄수들이 먹는 것과 똑같은 거 먹는다고 하고 텔레비전은 교도소 안에서 한국 법무부가 허용하는 것만 볼 수 있고 인터넷은 쓰지 못하지만 책과 신문을 읽을 수 있다고 하죠. 근데 이미 이건 미국에서는 어떻게 봤냐면요. 체포영장을 발부했을 때 이제 기소와 재판을 앞둔 형사 용의자로 전락했다. 그리고 지금 몰락하는 과정이다. 조만간 다시 감옥에서 나올 확률은 아주 낮다. 기소하고 유죄 판결이 나올, 판결이 아니라 판결이죠. 한국은.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은요. 그런 모든 일을 겪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지금 폭도들도 사면한다고 하고 본인을 유죄 판결을 내린 사람들 다 이제 조사하고 수사하고 감옥에 가두겠다고 얘기하는데 한국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도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은 법원에 다 갔고 뭐 다 했다 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에 다 가고 다 뭐 이렇게 합리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가긴 갔어요. 법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갔는데 가서 그 법정에선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어떤 때 처음에는 막 판사에게 대들려고 했죠. 그러다가 보니까 더 본인에게 나빠지는 거예요. 판사가 어떠한 것을 뭔가를 조치를 취할 때.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yes sir 하기도 하다가 이게 딱 또 그 법정에서 나오면 표리부동해집니다. 그 판사를 yes sir 하고는 막 나가서 욕하고 판사의 딸도 욕하고 그리고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때 법정에 꼬박꼬박 출석을 했습니다.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다릅니다라고 한국에서 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시사평론가들이 얘기하는데 그게 반쪽만 알고 하는 얘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 당시 후보 당시에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꼬박꼬박 다 갔습니다.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지자들을 자극하고 본인 중심으로 모이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딱 그 본인이 또 밖에 나와서 법정 밖에 나와서는 막 그 재판부를 욕하고 할 때 막 본인에게 이제 기부도 하라고 하고 실제로 기부도 하고 또 이메일 쫙 보내고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 법정에 간 것이었지 어떤 법을 시스템을 존중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든 것을 뭉개버리겠다고 본인 말 잘 듣는 법무장관을 그 자리에 두는 거죠. 지명자를. 아무튼 이런 일이 있고요. 그리고 저펜타임스는 이 부분을 지적을 하네요. 그러니까 지지율이요.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하고 뭐 탄핵할 때 잘 못하고 했었을 때 붕괴됐죠. 그러다가 아니 이게 12월 3일이었거든요. 지금은 갤럽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높습니다. 얼마나 빨리 회복된 겁니까? 39대 36으로 8월 달 이후에 처음으로 야당인 민주당을 누르고 앞서간다는 거죠. 물론 지금 엄청나게 더 큰 시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야지 된다. 유죄 판결을 받아야지 된다 하는 시위지만 점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야당이 그 정도로 하니까 계엄도 당연한 건 아니야.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아니면 그걸 어떻게 멈췄을 텐데 하는 시위대들도 점점 숫자가 많아지고 더 과격해지기 때문에 한국은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 정도를 가지고도 법원에 들어가서 다 깨부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는 어떤 내용이 될까? 한국은 정말 힘든 상황에 미국에서 새로운 대통령을 또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뭐 많은 뉴스들 보니까 CBS가 굉장히 긴 내용이었어요. 이 마랄라고가 얼마나 지금 뭐 세계의 지금 백악관보다도 더 바쁜 곳이 됐는가. 아마 1분 단위로 막 전화를 받아야지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약간 한번 살짝 나보러 사람들이 혼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을 봐라 이렇게 조크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그 와이프와 마랄라고에서 만났을 때 아베 신조가 본인에 대해서 노벨 평화상 뭐 이런 거 추천하고 했다고 해서 내가 평화상 받을 뭐 자격이 있다 뭐 이런 얘기했다는 등등 가십거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세계의 무대에서 미국의 무대에서 가십거리 정도 내지는 정말 위험하고 혼란스러운 나라로 돼가고 있고 그리고 빨리 수습이 돼야지 되는 게 맞지만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의 준비를 한국에서 혹시 이 방송을 듣고 보고 계시는 분이라면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쉽게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잡히지 않는다는 것. 미국보다도 더 많이 정치가 분열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남가주에 다시 내일 폭풍이 오고 그런다는 말씀을 드리지도 못했네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여러분들 시간 더 이상 안 뺏겠습니다. 동북부는 겨울 폭풍으로 눈이 6인치나 내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의사당 밖이 아니라 의사당 안에서 취임식을 합니다. 의사당 밖에서는 저 의사당에 쳐들어가라. 바이든의 인준을 막아라 라고 얘기를 했고 쳐들어간 그 폭도들이 그 안에서 내일 취임식을 치를 그곳에서 많은 것을 부수고 온통 최악의 모습을 세계에 보여줬던 바로 그 홀에서 원형 홀에서 내일 취임식을 합니다.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강희신이었습니다.